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11월 9일 10일 날 찍어서 이틀 동안 올리거나 월요일 날도 올릴 겁니다. 시절은 너무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근데 녹두장군만큼도 나오지 않는 게 현 시국입니다. 국어TV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 정치를 현상적으로 본다. 공학을 배제한다. 지금 윤석열의 7일날 기자회견은 그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세계만방에 윤석열이 바보 천치라는 것을 공언한 내용입니다. 공언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두고두고 국어TV가 써먹을 겁니다.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어TV에 이때까지 윤석열의 명언 중에서 첫째,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둘째,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셋째,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벌써 끝난 정권이에요. 1년 반 전부터 3.8 전당대회 때 안철수를 밟아버리고 유승민 밟아버리고 나경원을 울게 하고 김기현을 뽑으면서 끝난 정권이라 그랬죠. 그게 지금 현상적으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는데 지난 기자회견 때 윤석열은 끝까지 가겠다.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완수하겠다 그랬죠. 안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사과라고 받아들여서 국힘 내부나 한동훈이란 이상한 놈, 가발 껍데기 쓰고 다니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에 협조하면서 안정을 원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회 또 중진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뭉치자 그러고 있는데 안 될 겁니다. 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윤석열의 무도함과 무치 그 다음에 무식함이 철철 넘쳐요. 천박해서 그 다음에 한동훈의 임기응변식 한동훈의 정치계에 들어오면 할 한동훈이라는 놈의 밑바닥이 이번에 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명태균 건하고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지금 홍준표라는 그 발정에는 정치적인 촉언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도 정치 역정에 한 30년 다 돼가는데 걔가 직관이 없어요. 국어TV가 직관을 강조하죠. 직관이라 하면은 역사장, 정치 산업 또는 정권의 운명 그런 걸 가지고 경험으로 배우는 게 직관입니다. 홍준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준석이한테 배워가지고 페이스북 정치하죠. 즉시 즉발적으로 막 나오고 지웠다가 나오고 그런 거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걔는 촉만 있어요. 촉만. 홍준표가 그러죠. 박근혜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다. 유승민이도 그러죠. 박근혜 탄핵 전야 보는 것 같다. 더 심각한 것 같다. 그거는 정치에 조금만 고관심청이라면 다 눈치챌 수가 있죠.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도 매일 충격의 연속이다. 손쓸바를 모르겠다. 박근혜 탄핵 전야와 같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세훈이는 쾌다.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가 차기 대권 후보만큼 마냥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럼 이재명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그놈은 몰라요. 근데 민주당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전략가들이 국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죠. 잔인함을 키워라. 양아치 행동을 하지 말라. 좀 인자해져라. 그 다음에 보폭을 넓혀서 중도 보수 쪽으로 정치 환경을 넓혀라 하면서 막 계속 만나고 다니죠. 땡중까지 만났죠 이제. 자,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우리가 임기 중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정권은 노무현이하고 박근혜를 보면 됩니다. 근데 노무현이가 박근혜와 다른 점이 뭐죠? 노무현이는 끝까지 갔어.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그죠?
그래 마지막 지지율이 5, 6% 나왔고,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은 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표 차로 보수 진영에 졌죠. 또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오도된 프레임에 갇히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특검 조사를 시작하자 급전직하로 떨어지죠. 박근혜는 그랬습니다. 대통령 권력 내려놓겠다.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야당하고 중립 쪽에서 내각을 추천해달라. 자기는 식물 대통령으로 남겠다. 결국엔 나중에 하야하겠다. 그랬죠.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헌재 구성상, 법리상.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법리를 갖다가 깬 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입니다. 경제 공동체, 묵시적 관심법, 묵시적 청탁법으로 깨버렸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는 임기 말에 대통령실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깜빵 보내지 마라. 탄핵하지 말라. 자괴감이 든다.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고 나중에 대접을합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또 끝까지 살아남았죠. 깜빵 가서 5년 있다가. 나쁜 놈입니다. 누가? 윤석열, 한동훈이 나쁜 놈입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박근혜가 무너지는 걸 보면은 2015년, 16년 여기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10월 달에 최순실 농단 사건,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면서 25% 유지하던 게 슬슬 말 나오던 게 급전직가 17%로 떨어집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74%로 올라갑니다. 이게 저번 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똑같죠. 그러면서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 몰이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광화문을 모이기 시작하고 박근혜가 사과해도 안 되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17%에서 5%로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며칠 전부터 박근혜 5%에서 7%, 노무현의 5%, 7%는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국민의 정치 관심층의 지지율은 박근혜의 지지율이 제로라는 거죠. 노무현의 말기도 그랬고. 그렇죠? 5%로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89%, 90%까지 가버립니다. 이거는 고고TV 같은 필부, TV에 안 나오고 평론을 하는 사람도 익히 알고 있었죠. 저는 박근혜 탄핵 과정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본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우리 후배들이 막 뛰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정평가 90, 긍정평가 5%.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홍준표도 알고 나중에 홍도야 울지 말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한 놈이나 민주 진영에서도 다 알고 있겠죠. 진보 진영에서도. 이것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저께 17% 찍었다는 것 때문에 경악을 하고 케이오스에 빠졌다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 그러면은 그저께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해서 뭔지도 모르지만은 나 일단 사과했어. 이거 아닙니까? 나 어쨌든 사과했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윤석열 지지를 그냥 꼬라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자회견이 나 사과했다? 김건희 지키겠다? 김건희 요번에 한 달 동안 11월 달만 여행 안 시키겠다? 전화번호 바꾸겠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해서 와라? 부속실 만들겠다? 그거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천천히 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언론령이었고 사과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수 결점령이었고 당내 분란을 갖다 막아달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보수층들이 다음 주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 같으면 빼버립니다. 완전히 식물이 아니라 벌레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지 이놈이 정신 차립니다. 근데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은 수평을 유지하거나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윤석열의 지지율은 박근혜 같이 빠집니다. 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최순실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정윤의 최순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해 못 갈 것 같은데, 2년 못 갈 것 같은데, 내년 봄 3월달 정도면 무슨 사단이 나겠는데 그랬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얘가 하야를 당하거나 탄핵을 당하면은, 근데 얘는 하야도 안 당하고 탄핵을 안 당한다 했으니까, 그건 안심이야. 왜? 최소한 1년 동안 얘가 유지가 돼야 돼요. 민주당 애들은 탄핵의 물결을 갖다가 선도를 못하고 그 박근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은 그냥 눌려서 조롱해서 희롱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보수는 윤석열이가 하야를 결정할 때부터 결정하기 전에 보수의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제가 드리는 말 한동훈은 절대 아니다. 한동훈보다 나은 애가 홍준표고, 홍준표보다 나은 애가 오세훈이고, 오세훈보다 나은 친구가 유승민이고, 유승민보다 나은 친구가 안철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게 보면은 지지율이 꼬다리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안철수 지지율이 제일 낮고, 유승민도 낮고, 오세훈, 홍준표는 좀 높아요. 그죠? 한동훈의 지지율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저께 윤석열이가 사과했다.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일반 기사에서 정치 기사 사과했다. 어쨌든 사과했다. 무식한 놈이지만 사과했다. 그러니까 여권 뭉치자. 이재명 물리치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권의 중진들이나 홍준표 같은 놈들도 이제 그만하자. 한동훈에도 윤석열한테 협조해라. 그죠? 당정 일치하자.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않느냐. 무너지는 걸 아니까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됩니다. 거센 폭풍우와 쓰나미는 절대 일개 정치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분노는 점점 쌓여갈 것이고 국민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저는 천지 바보가 덩신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고 그 위에 김건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나. 그게 또 정책이나 정치를 실패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무속의 기운이 서려버렸다. 대한민국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전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 사과했어. 야 동훈아 내가 너 말 그냥 들어주는 듯 안 들어주는 듯 사랑하는 듯 안 하는 듯 봐라.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 해준다? 해주잖아? 그 다음에 너가 말한 인적 쇄신 할 거야? 근데 급해할 수 없어. 사람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인적 쇄신 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 너가 즉시 당장 중단하라 그랬잖아. 김건희 활동을 했잖아. 11월 달에 안 나가기로 했잖아. 미치고 팔짝 뛴다. 이거를 한동훈이가 힘이 없고 애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자기의 요구를 대통령께서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신속, 계속적으로 실행하기 바란다. 그러죠. 윤석열의 특기는 좋아 빨리 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했다 하면 사고고 시스템 파괴고 가지고 있는 것마저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놈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것은 전부 다 파괴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전부 다 패배의 길로 갔고 깐족거리는 거 역질문하는 거 국민 눈높이 민심 그런 것만 외치는 거 구체적인 거 없는 거 그죠?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죠. 왜? 여기서 윤석열을 뒤박았다가는 지가 유승민같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고 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갑니다. 가면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죠?
얘네들이 자기 이슬만에 세력화를 이제 시도한다는 거죠. 그게 벌써부터 나왔던 창당설, 분당설이죠. 제일 좋은 거는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가 그렇게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똑똑하고 한동훈 걔가 있으면은 탈당을 해서 한동훈 당을 만들면 돼요. 준석이 같이. 그죠? 근데 그럴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기계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들어앉아서 보수라는 나무에다가 보수라는 집에다가 올빼미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살려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근데 보수가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지금 한 중진들 이상은 또 정치를 좀 해본 이상은 우리가 왜 윤석열의 실정을 모르지 새끼가 멍청한 바보인지 몰라? 모를까? 근데 한동훈은 안 돼. 윤석열이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야 돼 하는 게 중진들이고 보수의 주류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훈이가 얘가 김건희 라인을 갖다가 정리하라 그러는데 황종월 안에는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피 철철 나는 걸 두동강 내가지고 구판 걸리던 그 아들은 아직도 김건희 옆에 붙어 있고 또 강기훈이라고 음주운전을 면허 정지 수준으로 해가지고 2달 동안 말이지 어디 공기업 감사관단을 보냈다가 취소하고 그거 안 자르고 다시 들어온대. 다시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죠. 황종호라든가 강기훈이라든가. 그런 거 말 한마디 못해 한동훈이가. 김건희라도 잘라 그러더니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적 쇄신 기다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세요. 이런 덩신이 어딨냐. 두 새끼 다 덩신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점점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경원이가 당시에 됐고 지금 한동훈을 쫓아내고 한 1년 동안은 한 8개월 1년 동안은 윤석열을 갖다가 호위하는 애들이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나아요. 근데 언론들이 공학적으로 말하고 좌파 진보의 공격도 있고 보수의 떨거지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혁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준석의 개혁이나 개혁이 대단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걔가 개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개혁 쇄신을 외쳤는데 그거 당해봤잖아. 준석이한테 당하고 개혁 쇄신이라는 게 힘들고 너무나 썩은 물이니 일부가 당원과 국민 일부가 그거 다 당원이에요. 한동훈한테 변화 쇄신 개혁을 원하는데 할 수 있는 막기가 있고 없는 막기가 있죠. 그럼 한동훈은 여기서 끝났어요. 윤석열의 기자회견이 전체 국민이 요번에 아는 거야. 윤석열 제가 바본 줄 알았더니 천치 덩신이구나. 진짜 저랬구나. 알았는데 이럴 때 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그러고 안 되면 정계 떠나면 돼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데 이 새끼는 황교안화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교안이. 징글징글하다.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서 윤석열을 지원하면서 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황교안화가 다를 뻔 없죠. 황교안이 있을 때는 우리 연전연패하고 보수는 망가지고 또 망가졌죠.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놈은 안 나오면 안 됐어. 애초부터. 그 나경원 같이 정무 감각이 없고 진짜 보수 그런 애한테 그냥 관리나 시켰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에 대한 이 기자회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인과 모든 정치인과 그 평론가들 그 새끼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난리가 났는데 얘가 기자회견 때 가장 전보다는 충격이었어. 2시간 20분이. 그런데 어이씨 특검은 위헌이야. 상권분리 위반이야.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야. 이 지랄하고 있죠. 그거를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같이 했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특검을 그러면 다 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거야? 그죠? 법률은 헌법 밑에 있죠. 특검법은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놈이 특검을 주도했죠. 그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명박 아들
그게 안 잡히니까 이명박까지 끌어 들어가서 내곡동 다 조사해서 밝혀내고 이명박 박근혜 또 집어넣었어. 깜빵에 이 두 새끼가. 쥐들이 특검 팀장이었고 특검 준팀장이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이 잘못된 거래. 그거 있어서 안 된대. 이런 경우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태생적인 한계점, 태생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죠. 특검을 주도한 놈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새끼는 워낙 무대뽀고 동훈이가 논리적이라고요? 예?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반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시발로마.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하는데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거야. 형을 대법원에서 구형을 해서 다시 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왜 검찰에 적용이 되냐? 야, 시끼야.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지.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검사 동일체.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몸으로 특검을 계속한 놈들이야. 특검 팀장과 수사관을. 그죠? 그런 놈들이 지금 특검을 부정해.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못 달아나요. 보수한테 버림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 늙은이들이 한동훈이 대머리가 뭐가 좋다고 그냥 정력이 좋냐? 걔 정력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새끼가 가슴에 뽕 차고 다니는 새끼거든요. 사는 새끼가.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의 말이 그대로 한동훈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기자회견 때. 한동훈에도 하루 이틀 정도 머리 털도 없는데 옆에는 좀 있겠지 뭐. 그거 몇 개 더 빠지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 윤석열 지지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당대표를 하고 살아남고 나도 대통령 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응? 명태균 말은 못 드렸습니다.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입을 맞췄어요. 근데 못 벗어납니다. 명태균 사태는 계속 터질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